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베가스의 모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베가스의 모션에는 크게 2D 모션과 3D 모션이 있습니다. 먼저 2D 모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베가스를 배우다 보면 모션을 줄 때가 많은데요. 가장 단순한 2D 모션을 보자면 2D 모션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말 그대로 상하 좌우로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화면상에 보이는 곳에만 움직입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간다든지 위에서 아래로 간다든지 하는 단순한 요 두 동작에는 트랙 모션과 이벤트 팬크롭에서 줄 수 있습니다. 베가스의 모션은 팬크롭과 트랙 모션이죠. 여기서 먼저 이벤트 팬크롭을 해서 보자면 키프레임이 있습니다. 옆으로 보면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여기서 모션에는 시간이 따릅니다. 시간이 없는 모션에는 없죠. 자, 여기 한 2초 정도 주고 다시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됐죠. 자, 재생하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런 식이죠. 자, 팬클럽에서 보았고요. 아래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트랙 모션에서 보겠습니다. 트랙 모션에서도 0초죠. 이게 디폴트를 해줘야 되네요. 요 마크 있죠? Move in X only. X축 방향으로는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은 Y축으로만 움직이고, 이러면 상하 좌우 다 움직입니다. 클릭할 때마다 바뀝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트랙 모션에서 보자면 0초일 때 제자리 한 2초일 때 옆으로 빠져볼까요? 다시 5초일 때 들어옵니다.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재생을 하여 보면 빠졌다가 들어왔다가 이 모션이죠. 아래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2D 모션은 간단하게 상하 좌우로만 움직이며 트랙 모션과 이벤트 팬크롭에서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될 수 있으면 트랙 모션을 쓰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은 2D 모션이 이제 3D 모션부터는 트랙 모션 갑니다. 왜냐하면 팬크롭에서는 3D 모션을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설사 2D 모션이라 하더라도 웬만하면 사진이 한 장일 적에는 트랙 모션을 쓰는 게 편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그렇고 움직이기에도 편하죠. 확실히 이 아이콘 자체가 트랙 모션입니다. 모션만 되도록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보았다면 이제 나머지는 3D입니다. 이 3D 모션을 하려면 이것도 지워야 되겠네요. 자, 3D 모션은 컴포지팅 모드에서 3D 소스 알파로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바꾸어져 나서 트랙 모션을 열어보면 안 보이던 요 Z가 생깁니다. 자, 여기서도 바꿀 수가 있는데요. 내려서 소스 알파 처음 가지고 왔을 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을
3D 소스를 바꿔주게 되면은 이렇게 창이 생기면서 Z가 생기고 뎁스가 생기고 Z에 XYZ 오프셋이 생깁니다. 이 차이점이죠. 이걸 가지고 움직임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요 크기를 맞춰야 되겠네요. 비율을 맞춰 놓고 왜곡이 되죠. 왜곡되는 거는 여기서 매치 아웃풋으로 조정해 주면 됩니다. 클립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스위칭을 통해서 Maintain Aspect Ratio를 이렇게 바꿔주는 것은 원래 사진 크기가 제각각인 것을 가지고 위에 올리면은 이 화면 자체가 1280x720이든 안 맞죠? 처음에 나올지게. 그래서 강제로 늘려주게 됩니다. 강제로 맞춰주다 보면은 왜곡이 생기게 되고 그 왜곡 비율을 갖다가 없애주기 위해서 똑바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에서도 아웃풋으로 매치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다면 3D 소스 알파로 바꿔주고 트랙 모션으로 들어가서 사진이 너무 큽니다. 꽉 차가 있는데 제대로 모션을 줄 수가 없죠. 이럴 때 Z를 사용을 합니다. 요 모든 숫자 변경은 옆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요 생기는 걸로 몇 가지 방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클릭을 하고 나타나면 파란색으로 덮이게 되면 직접 숫자를 넣어서 엔터를 치면 바뀌게 됩니다. 또는 요 화살표를 클릭함으로써 미세하게 일씩 조정할 수 있고 또 옆에 거를 누르게 되면은 바가 생깁니다. 가로막대 바가 생기는데 이걸 마우스로 잡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한꺼번에 많이 움직이게 될 수도 있죠. 또는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고 마우스를 잡고 마우스를 누르고 아래 위로 움직이면은 마우스 커서 모양이 변합니다. 변하죠. 이렇게 놓고 이렇게 조정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화면 사이즈 비율을 요 수치 변화를 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맞춰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편하게 하면 됩니다. 먼저 Z에서 이제 이 사진을 좀 줄여줄 건데요. 좀 줄였네요. 조금 더 줄일까요? 아니면은 조금 더 뒤로 보낼까요? 자, 이렇게 뒤로 보냈습니다. 자, 이게 사진이 작아졌다고 해서 실제로 사진이 작아진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와이드 1280에 하이드 720은 수치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사진이 가지고 있는 크기죠. 자, 이걸 Z를 앞으로 뒤로 보낸다 하는 것은 2D상에는 볼 수 없는 건데요. 말 그대로 상하 좌우 사진을 앞의 공간, 뒤의 공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가면 또 따로 설명을 할 건데요. 이 사진을 뒤로 뒤로 보내다 보니까 이게 작아졌습니다. 뒤로 보내서 이렇게 3253.30만큼 뒤로 보니까 사진이 작아져 보일 뿐입니다. 자, 여기에 비디오 FX에 보드 값을 하나 줄게요. 요즘은 이제 사진처럼 보입니다. 자, 이렇게 주었다면 이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3D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됩니다. 먼저 제자리 회전과 중심축 회전과 제자리 회전과 중심축 회전을 같이 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제자리 회전입니다. 제가 앞전에 트랙 모션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로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한 강좌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 좀 더 이제 유출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을 것이므로 안다는 전제 하에 보겠습니다. 제자리 회전입니다. 제자리 회전은
주로 로테이션을 하죠. 예. 수치를 변화를 시키면 이렇게 돌아가죠. 이런 식으로. 이게 제자리 회전입니다. 사진이 움직이되 X축 방향으로 X축으로 뱅글뱅글 제자리에서 도는 것이죠. 조금 더 앞으로 볼까요? 네, 이렇게. 자, Y축입니다. Y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죠. 네. 이게 Y축으로 도는 방향이고, Z를 돌려보면 이렇게 돕니다. 제자리에서 도는데 이렇게 돌죠. 이게 제자리 회전입니다. 이제 중심축 회전을 보겠습니다. 중심축 회전은 중간에 있는 이겁니다. 그러므로 X, Y, Z의 오프셋, 이 중심축을 움직여 주는 것입니다. 자, X 오프셋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예. 중심점이 X축으로 가죠. 예, Y 양의 방향. 내리면 음의 방향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죠. 예,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 중심축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자, 이쪽에 있다면 이쪽에 둔 상태에서 X, Y, Z를 다 돌려보겠습니다. 돌려보면은 X축이 위에 있는 건 변화가 없죠. 예. X 오프셋이 숫자의 변화를 일으키면은 영향을 받는 것은 Y와 Z의 회전에, Y와 Z 회전에 영향을 받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돌아가죠. 예. 뭔가 이쪽에 꽉 잡혀가 있죠. Z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돌아가죠. 네, 뭔가 여기가 꽉 잡고 있죠. 네, 이런 식이죠. 이게 중심축 회전입니다. Y 오프셋도 마찬가지입니다. Y 오프셋도 밑에 내리면은 이 중심이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합니다. 놓고 어디 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 Z도 움직이는데 Z는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는데 보면은 요 위에 이어 보면 변화가 있죠. 예, 위에서 봤을 때 탑에서 봤을 때 어떻게 움직입니까? 아래 위로 움직입니다. 이 아래 위로 움직인다 하는 말은 탑에서 봤을 때 즉 위에서 사람이 서서 위에서 내 발을 자기 자신의 발을 내려다 볼 때 그 방향이죠. 그때 이 중심축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즉 앞과 뒤로 움직인다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볼 때 자, XYZ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어떻게 움직입니까? 네, 이렇게 움직이죠. 원. 이 중심을 기준으로 이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크게 반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움직이죠. 네, 위에서 봤을 때 이걸 보면은 좀 편합니다. 다음 X축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죠. 이 X축을 움직일 때 볼 적에는 이걸 보면 편하겠네요. 한쪽에서 봤을 때, 왼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움직이죠. 자, 이렇게 요 세 중심점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회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제자리 회전과 중심축의 회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고요.
이제 여기에서는 또 다음 뭐가 나오냐면 제자리 회전과 중심축 회전을 같이 했을 때를 이제 볼 건데요. 이렇게 병합을 하게 되면은 모션 두 개가 병합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룹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룹도 이제 두 개가 되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빈 트랙에서 인서트 비루튼 하나를 더해주고 Make Convergent Child를 클릭하여 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요 2번 트랙이 요 1번 트랙 안에 쏙 들어가는 형태인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들어갔죠. 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들어가게 되면은 2번 트랙은 차일드 트랙이 됩니다. 자식 트랙. 1번 트랙은 부모 트랙, 페어런트 트랙이 됩니다. 이렇게 관계를 만드는 것을 페어런팅이라고 하는데요. 부모와 자식 간의 그룹으로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했을 적에도 당연히 이 부모 트랙도 3D 소스 알파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여기에도 다른 사진을 넣어서 부모 트랙에도 이렇게 사진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밑에 게 안 보이죠? 자, 이렇게 들어갔는데 모션만 줄 거라면 이렇게 넣어 놓으면 그러면 이 1번 트랙은 자식 트랙도 되고 여기 있죠? 트랙 모션 여기 자식의 트랙 모션 이쪽은 페어런트 모션입니다. 1번 트랙은 자식 트랙도 되고 부모 트랙도 되고 둘 다 돌려도 됩니다. 하지만 작업상 흐름을 보자면 이 사진을 모션을 주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주면서 모션을 주겠죠. 모션을 주고 또 여기서도 시간을 주고 모션을 준다면 겹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겹치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정지가 되죠.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축이 있다면 이제 볼펜을 한 개를 두고 양쪽에서 서로 잡아당기기를 한다면 볼펜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트랙은 오른쪽으로 가자고 회전을 주는데 부모 트랙은 왼쪽으로 가자고 회전을 준다면 왜냐하면은 이 밑에 있는 수많은 자식 트랙을 움직일 적에는 페어런트 모션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불편하고 작업에 혼동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부모 트랙은 지우고 빈 트랙으로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었다면 우선 부모의 모션 트랙으로 들어가 보면 자, 우선 요걸 좀 줄이겠습니다. Z를 좀 더 보내서 사진을 이렇게 적게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 적게 만들어 주고 다 초기화가 되어 있죠. 있습니다. 자, 부모 트랙에서 또 모션을 줄 건데요. 자, 이것도 만약에 Z에서 지금은 0이지만 이것도 뒤로 물리면 사진은 또 점점 더 작아집니다. 되기도 되고, 그죠? 이어서 갑니다. 자, 여기에서 중심을 주겠습니다. Z 오프셋 값을 자,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도는데 Z 모션에서 마이너스 100을 주고 Y를 돌려보니까 그런 반원을 그리면서 돕니다. 자, 시간을 주겠습니다. 모션에는 시간이 따르죠. 10초에서 720도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재생을 하여 보면은 이렇게 돕니다. 10초 동안 2바퀴를 돕니다. 720도니까, 그죠? 예. (720도를) 돌았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자식 트랙에 트랙 모션에 들어가서 요 자체도 스스로 한번 돌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즉, 요 하나는 요 안에 있으니까 중심축이 요 지금 자체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 방향으로 돌아야 되겠죠.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똑같이 주겠습니다. 하고 720 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 재생을 하여 보면 이건 이제 스스로 돌면서 스스로 계속 720도 돌면서 2바퀴 돌면서 이것도 크게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도는 거죠.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이런 식이죠. 좀 더 줘볼까요? 이렇게 돌죠. 프리뷰가 이렇게 뚝뚝 끊기면서 돌아가네요. 자, 이렇게 했고요. 다음은 이제 카메라의 모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